예, 오늘부터 시간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했죠. 우리가 이제까지 장소 안에서 중년여행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시간 안에서 중년여행을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정체를 밝혀낼 때 비로소 진짜 자기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중년여행에서 시간의 정체를 모르고서는 마치 눈을 가리고 여행하는 것하고 같았고 보시면 되겠죠. 이만큼 시간 안에서 나를 찾아내는 것 중요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시간에 대해서, 그것도 카이로스적인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좀 이따가 카이로스 시간과 크로노스 시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특히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온통 시간에 대한 복음인데, 신랑이 오는데도 기름을 마련한 슬기로운 처녀 5명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신랑이 오는 시간에도 깨어있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세상일에 빠져있는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잠겨있는 문을 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애달판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도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에게 그 말을 맡기고 떠난 이야기라든지, 온통 25장 전체가 카이로스적인 시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중년 여행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시간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는 마치 나침반을 들고 내가 타고 있는 배를 제대로 운항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한 시간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중년여행에서 너무 20가지 강의를 하면서 산 쪽으로 갔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이제 바다로, 호수로 조금 다르게 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먼저 시간은 현대에 와서 현대에 와서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우리는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시 공간을 따로따로 보았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과학적인 증명을 통해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간이라는 단어를 도입했죠.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것도 공간하고 물질하고 마찬가지로 중력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도 밝혀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이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이 혼택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제대로 지켜볼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그동안 신자유주의라는 논리에 빠져서 자본의 극대화가 삶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서로 강력한 국가주의에 빠져가지고 무한 경쟁에 돌입해 있죠. 자기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가는지도 모르고 마치 시간마저도 자기 것인 양 설치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소로운 태도죠. 제가 언젠가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당난거철이라는 중국의 한자성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죠. 숲에서 사는 사마귀가 자기가 싸움 좀 한다고 길 한복판에 대로반에 나와서 찌개발을 쳐들고 달려오는 수레를 막겠다고 설치는 모습, 이것이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복음에서 그대로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 비유. 우리가 설이나 추석에서 주로 듣는 복음 내용입니다.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부자가 젊을 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결실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꽉꽉 채워놓고 자기 영혼에게 독백을 하죠. 자기와 독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은퇴하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쓰고 마음껏 즐기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이 어리석은 놈아. 그러면 곡식은 네 거다 치고 그러면 시간은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분이 하느님이시다라는, 오늘 밤이 너의 제삿날이 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 재밌죠? 참 우리에게 이 현대인들에게 큰 말씀입니다. 의미를 두는 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또 달리 현대에 와서 하나의 특징은, 한쪽으로는 이렇게 돈이 최고다, 무한 경쟁으로 돌입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시대하고 달리 자기 마음의 세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동양의 명상이라든지 힌두교 고대 종교라든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선불교라든지 이런 데 많은 현대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우리 가톨릭 신자들, 그리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런 점에서 너무 관심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동양보다 서양 사람들이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죠. 이와 거꾸로 한국 사회는 선진국 대열 파리에 들었니 10위에 들은 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1등에 들면 어떻고 2등에 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는 말씀. 제발 강낭거철의 어리석은 사마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7호차 휴가차 한국에 갔는데 한 2달 정도 치료도 하고 한다고 했었는데, 한국 사회는 지금 마치 터지기 직전에 풍선과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무엇인가 옆에서 툭 하고 터뜨리면 터질 것 같은 분위기.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 종교까지 터지기 직전에 풍선에 계속 바람을 넣고 있다는 겁니다. 네 것이 크냐? 내 것이 크냐? 제가 치료를 받으러 간 곳은 강남병원 근처인데, 그 근처에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0만 불에서 500만 불 한답니다. 아파트 한 조각이. 그러니 이런 환경에서 어른이 어디 있겠고 스승이 어디 있겠고 명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한국 사람 호흡이 빠릅니다. 거칩니다. 그냥 헐떡헐떡 하는 거죠. 근데 명상은 어떻습니까? 긴 호흡을 가리키죠.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중년여행의 이야기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곧 돈이 최고 어른이고 하느님이라는 것. 참으로 서글프죠. 이런 부동산 값을 정부에서 잡겠다고 공략하는데 안 잡힙니다. 어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땅이나 부동산은 세계적으로 또 특히 한국에서도 못 잡습니다. 왜? 어리석은 부자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기가 수확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놓은 사람을 두고 뭐라 했습니까? 시간에 대한 너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라.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땅값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에 대한 정체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었다는 거죠. 장소에서만. 루카복음의 12장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이 사회에 가장 적합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개념이 잘 안 서죠, 그죠? 사실 우리 교회 대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 성인도 학자도 이런 말 했습니다. 남들이 나에게 시간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막상 물으니 답을 못하겠다라고. 시간보다 시계라고 하면 조금 감이 잡히죠.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시계는 우리의 삶을 조종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계의 노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죠. 이렇게 현대인들은 시간을 하느님의 대리자로까지 격상시켰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언제부터인가 놀이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니체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놀이를 게으름으로 치부했죠. 사실 우리 중년에 있는 우리들, 저부터도 어릴 때 기억을 되살리면, 제가 어렸을 때 방바닥에서 배를 깔고 10분 이상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 뭐가 날라오니까 아버지부터 젊은 놈이 배 깔고 앉아있다고, 어린 놈이 배 깔고 앉아있다고 쉬지를 못했죠. 참으로 안타깝죠. 시간의 정체를 들여다보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두 신을 차이를 알게 되면 시간에 대한 감각을, 시간에 대한 정체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보면 그리스 사람들이 참 철학적인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먼저 크로노스는 아버지 우라노스 씨를 거세시킵니다. 칼을 두고 난근을 잘라버리죠. 그리고 최고 신의 위치에 차지합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자리를 빼앗길까 싶어가지고 두려워해서 자기 자신을 삼켜버립니다. 뱃속에. 결국 그 중에 아들 제우스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기죠. 이렇게 크로노스는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로노스 시간, 크로노스적인 시간은 우리가 달력에서 볼 수 있는 1월, 2월, 3월 이런 쭉 그냥 선형적으로 가는 직선의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대부분은 우리 크로노스적인 시간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이와는 달리 카이로스적인 시간인데, 문제는 우리들이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에 대한 감각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 카이로스 신을 어떻게 동상으로 만들었는가 하니까 이 동상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리스 시내에 있다고 하는데, 도시에 참 저도 한번 가서 직접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의 모습은 재미있게 만들어졌는데, 몸은 발가벗고 있고 앞머리는 머리숱이 비교적 무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뒷머리는 대머리, 그리고 양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양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몸을 벌거벗은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잘 보라고, 그리고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나를 앞에서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뒷머리가 없는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카이로스 신을. 마태복음에 카이로스적인 신을 연상시키는 비유 말씀이 있죠. 신랑이 왔는데도 깨어있지를 못해 등잔에 기름이 없어 혼인잔치에 참여 못해서 발을 동동 거리는 미련한 처녀.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적인 신을 연상시키는 뒷머리가 없는 이 부분하고 연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뒤쪽에 발이죠.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고, 한손에 저울, 한손에 칼을 들고 있는 것은 기회를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에게 맡겨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들은 다 두 번째 카이로스적인 신에게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죠. 이 카이로스 신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니까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기회죠. 우리가 지금 중년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초대장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죠. 선택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 기회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미련한 저처럼 내 할 것 다 하고 장례 다 치르고 나면 이미
카이로스 신은 날아가 버리죠.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것이지 놓치고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한들 소용없다는 것. 선택은 누가 한다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인간 역사를 한번 봅시다. 시간하고. 인간 역사를 보면 언제나 크로노스적 시간을 정복한 이들이 세상을 통제하고 끌고 갔다는 겁니다. 크로노스 신이 어떻겠습니까? 탐욕적이라 그랬죠. 그죠? 서양에서는 13세기에 시계가 등장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값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주로 교회 종탑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수도원이나 성당에서 기도와 미사 시간을 정확히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시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4세기 들어서면서 이제는 세계 무역이 활발해졌고 피렌체와 같은 상업도시에서 이제 좀 값도 저렴한 대중적인 시계가 만들어져서 전 세계로 급속도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동남아에서는 조금 늦게 청나라 황제가 이제 시간, 생각으로 조금 다르겠죠. 하여튼 이런 시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달력도 만들었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조공을 바치러 가죠.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시간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청나라 달력을 선물했다는 겁니다. 조공 바치는 속국들에게.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였죠. 황제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세종대왕 때 시계 만드는 거 아주 주의 깊게 지켜봤다는 겁니다. 요즘 미국 영국 이런 데서 유로에서 우리나라가 북한에서 핵무기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위험한 것으로 보았다는 거죠. 이런 시도들이 바로 시간을 통해 속국들을 통제하는 시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그런 게 있나 모르겠습니다. 회사 출근할 때 입구에서 카드에다가 출퇴근 시간에 찍는 것, 출근 카드 이런 거라고 시간을 통제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국가들과 대기업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인간들이 시간을 지배한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의 안다만 숲의 사람들에게는 꽃과 나무들의 냄새로 한 해의 시간을 알리는 향기 달력이 있답니다. 향기 칼렌더. 그러니까 맡아보면 알죠. 저도 자주 산에 가는데 산다 보면 개나리 냄새 무슨 냄새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있는 텍사스에서는 냄새가 잘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도라지 냄새 무슨 냄새 나는데 그죠. 벌레도 있고 새도 있는데 이곳 텍사스에서는 나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인도의 안다만 숲에서는 냄새를 통해 가지고 한 해를 시간을 알았다고 말하죠. 그리고 유럽의 고대 민족들은 매달 그 달에 특징적인 사건으로 이름을 지었다는데 1월달은 어떻게 불렀는가 하니까 눈이 얼어붙는 달이다라고. 그러니까 2월달은 비둘기의 달, 3월달은 새끼 독수리의 달. 새끼가 그때 독수리 새끼가 꽤 낳는가 봐. 그리고 9월달은 채소가 익는 날. 재밌죠, 그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가지고 서로 정복하고 통제하고 이런 개념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별로, 민족별로, 부족별로 수백 수천의 다양한 인류의 시간들이 산업화 이후 현대에 이르면서 국가와 대기업들에 의해서 마치 크로노스 신이 자기 자식을 뱃속에 삼키해 버리듯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식마저도 집어삼키는 크로노스의 신, 크로노스적인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 학교와 공공기관들에서 시간은 돈이다라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천박한 사상을 우리는 아무런 대책 없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저는 안 써놨지만 어느 학생들 보면 그런 게 있었죠. 그 책상에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돈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천박한 시간에 대한 사상이죠. 특히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새벽이면 새벽정이 울렸네라는 이런 노래도 전 국민을 새벽부터 깨웠죠.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참고로 생물학자들은 인간이 하루에 4시간 일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20시간을 주당 일해야 된다는데 참으로 당랑거칠이 생각나죠. 자기 분수도 모르고. 네. 지금 우리의 세대는 지나칠 정도로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 공동체는 파편화되었고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찰리 채플린 무성영화를 참 재밌게 봤는데 제목은 모르겠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크로노스 시간에 지배당해서 기형적으로 이상해진 모습 기억나시죠? 그 뭡니까 뭐랍니까 드라이브가 뭐 들고 기계 들고 계속 이제 자기도 어찌하지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또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재밌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과거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다 보죠. 그죠? 과거는 뒤에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당연히 앞에 있는 거죠. 하지만 남미에 있는 안데스 산맥에 거주하는 인디언 부족들은 우리하고 반대로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그들에게 과거를 물으면 자기 보고 있는 시야 앞쪽을 가리킨답니다. 왜? 이미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과거를 생각하면 뒤로 보는 것이 아니고 앞에 내가 봤다는 거죠. 과거에 기억난다는 거죠. 미래를 가리키라 그러면 뒤를 본답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처럼 그리고 또 여러분 만약 그 이야기는 아시죠? 인디안 사람들이 인디안도 그렇고 아마 어딥니까 몽고 쪽인가 거기서도 그랬다는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빨리 서두르지 않죠, 그죠? 말을 타고 너무 빨리 갔을 때는 한참 기다린답니다. 그 이유를 모르니까 내 영혼이 그 시간을 저기 못 따라오기 때문에 그 시간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참 우리들이, 현대인들이 이 시간에 대해서 거꾸로 살고 있지 않는가 심각하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우리 조선 때 개항하고 미국의 선교사 신부 이야기, 저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 그 신부가 했던 말이 우리나라 보고 그랬죠. 아침에 동쪽에 해 뜨는 나라 하면서 조용한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아주 천천히 걷는 민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도 어쨌습니까? 절대 안 뛰었다 그러죠. 비가 오더라도.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빨리빨리 이렇게 크로노스적인 시간에 지배당했는가, 참으로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또 시간과 연관된 재미있는 이야기 한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수행길에 나선 두 스님이 강가에 도착해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곱게 옷을 차려입은 그 여인은 갑자기 불어난 강물 때문에 옷이 더럽혀질까봐 걱정해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 스님이 그녀를 업고 강을 건너 마랫땅에 내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죠. 한참 길을 걷다가 1시간쯤, 2시간쯤 지난 후에 옆에 있는 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자네, 성녀가 어떻게 여성의 몸에 손을 대는가? 이것은 계율을 어긴 것인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고 꼬장꼬장하면서 대드는 겁니다. 그러자 여인을 얻고 강을 건너준 그 스님은 묵묵히 길을 걷다가 마침내 그 친구 스님에게 되물었습니다. 나는 이미 한두 시간 전에 그 여인을 내려놓았는데
아직 너는 아직도 그녀를 얻고 여기까지 길을 걷고 있느냐고. 이 이야기도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자를 얻고 강을 건너다 준 스님은 과거의 시간에 머물지 않았지만 옆에 같이 온 그 친구 스님은 과거에 집착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현재에 살기보다는 이 스님처럼 과거의 불편한 생각에 기억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 않나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이야기는 선불교에서 나온 이야기로 아주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중년여행의 목적이 이런 것인데 과거나 미래가 아니고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 안에서 다시 한번 진짜 자기를 찾아내는 그런 공부가 계속되겠습니다. 또 오늘 첫 시간에 대한 우리 공부해봤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 재밌게 만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